사실 첫 번째 소식으로 제가 원래 바이든 그다음에 문 대통령과 통화를 가져왔는데 그 송 작가님이 세 번째에 있는 송작두 예언적 중 이거를 1번으로 하자. 야,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니? 내가 지금 편성에 영향을 줬다고 네가 지금 PD의 권한을 월권했다고 지금 개기는 거지 지금. 아니 그만큼 이게 또 재밌고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죠. 네. 잠깐만요. 네. 우리 미양 언니가 어제 파켓몰에서 33만 2,400원어치 물건을 구매하셨다. 어이구야. 언니짱. 네. 사실 뉴욕에서 간호사하고 있는 우리 미정 씨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예, 두 자매가 여기서 굉장히 사적인 네. 대화를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시는 네. 분들인데 인증하세요. 네. 제가 피땀 눈물 세트 남아 있는 거, 두 분 모두 받으실 수 있게 2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늘 자신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 과소비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필요한 것만.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것만. 네. 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인데 오늘 첫 번째로 나온 거 송작두의 내일 뉴스. 네, 어제 또 송작두 님의 안철수 그리고 박용진에 대한 예언이 그렇죠. 너무 맞았죠? 네. 아, 이 정도 되면 저는 진짜 작두를 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작가님은 그러니까- 여기 작두 갖다 놓고 태우자 우리.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네. 박용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뉴스였거든. 네. 근데 그 틈을 내가 포착을 해란 거지. 요건 그냥 지나갈 뉴스 아니다. 앞으로 나올 시리즈다. 네. 박용진이 말한 저 끝에 오른쪽은 이미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을 지났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네. 윤석열 대선 지지도 올라갈 때 이 안철수와 윤석열이 외부에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지들끼리 힘을 키워갖고 국민의 짐을 먹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봤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아시아 경제 안철수 야 느슨한 연대부터 신당까지 윤석열 함께 만들면 좋겠다. 잠깐만 제목부터.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야권 재편과 새로운 혁신 플랫폼 구축에 대해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니고 대선이다. 대선에 시간표 놓고 모든 계획을 맞춰야 한다며 야권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 틀이 마련되면 저는 문지기라도 하겠다. 청소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며 중도뿐 아니라 합리적 진보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릇인 상암 운동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잠깐만. 말했다. 잠깐만, 여기서 합리적 진보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합리적 진보가 있나요? 있잖아. 누구? 조국 흑서팀. 합리적 진보. 걔들이 주장하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내가 끊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다 뿔뿔이 긁어 모으겠다는데 나는 이 문지기라도 하겠다, 청소라도 하겠다 이걸 보면서 정말 혐오가 얘는 어쩜 이렇게 창의력이 없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죠? 이거 김구 선생의 백범일제 나오는 얘기야. 아, 내가 앞으로 그런 복된 나라의 미래에 가갖고 세상에. 문지기라도 하고 싶다. 이게 김구 선생 그 백범일지에 나온 얘기를 여기다 갖다가 이게 끼워 넣은 거야. 세상에. 이거 보니까 화가 팍 올라오는 거야 지금. 와, 나 소름 돋았어. 그렇다면 이 얘기는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닌 걸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뭐 연설도 그렇고 어디 가서 조작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맨날 밑에 누가 해주는데 그거를 관리 감독한 게 부인이잖아. 부인이 안목이 그렇게 없어. 나 야구르트 2개밖에 안 줬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맨날 이렇게 허술해. 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도 옛날에도 멘트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거 뺏기고, 그렇지. 뭐 누구 거 뺏기고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남의 나라 대통령 연선물 베끼면 국내 아니라서 모를 줄 알았나? 다 들킬 짓이 하나도 제대로 된 아, 뭐랄까 지 창작물이 없어 아주. 그래도 부부 금슬은 좋네요.
예. 금슬이 좋은 게 아니라 꽉 잡혀. 아니, 네. 그것까지만. 그게 뭐. 금슬이 좋은 거죠. 그렇군요. 예. 아름다운 생활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안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야권혁신 플랫폼 참여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윤 총장 같은 분이 혁신 플랫폼에 오면 야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금 전 의원을 아직 접촉해 본 적은 없지만 플랫폼이 본 궤도에 오르고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야. 저는 여기서 네. 진짜 얘네가 태극기 부대까지 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꾸 이 진보란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자꾸 그 진보당 출신의 박용진 의원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네. 이미 영입 대상으로서 정리 끝난 왜 거고. 이렇게 진보가 얘기가 네. 나오죠, 저는? 왜냐면 이제 지금 뭐랄까 민주당이 네. 뭐 권리당원 포함해갖고 당원이 200만이 넘었다 그래 이미. 그래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이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스러기밖에 뭐 주워 먹을 게 없어요 얘들이 이 바닥에서. 네. 근데 뭔가 이런 거지. 저쪽에 국민의 짐하고 합당을 해서 세를 겨루려고 하면 나도 이쪽에 뭔가 자산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미 이쪽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 가서도 그렇고 어딜 가서도 이 부스러기 이삭 주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주워 모으다 보면 결국 파고다 공원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탑골 공원에서 뭔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의 블루오션인 거지. 네. 그렇군요. 돈을 좀 쓰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사를 보고 참 어제 총 작가님의 그 식견 감탄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믿으세요. 네. 자, 이 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내년 대선, 이 세 사람이 누구죠? 아니 추호랑 음. 윤석열이랑 안철수 네. 이 세 사람이 마치 이 대선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 같지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년에 등장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물 있습니다. 누구?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전날 말해야지. 전 우린 내일 뉴스니까 그 사람이 나 정치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할 때까지 그 전날까지 네. 제가 꼭 묻어놓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날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네. 얘네들 다 저 앞에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최근에 왜 윤석열 총장이 1위 나온 여론조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종인, 윤석열, 야당 사람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은 정부 여당 사람이라며 야당 정치인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회의에서도 현 정부에 소속된 윤 총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국민이 이 정부에서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야당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걸- 여당 이게 칭찬인지 매기는 건지 나 의도를 잘 모르겠네. 여당 사람이라고? 너 이게 좀 알 수가 없네. 이거는 마치 그 떡장수 아주머니가 네. 그 시루떡을 할 때 말이죠. 네. 떡고물을 많이 묻히기 위해서 이걸 막 비비잖아. 지금 그런 느낌인 거야.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꺼내 올 건데 이왕 올 건 많이 붙어서 와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떡 주물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이왕 윤석열이 나오게 되면 정부 여당에서 가장 지금 인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신뢰받고 국민들한테 지지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윤석열이 나오는 순간 여권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아 같이 붙어서 오너라. 니들도 세트로 오거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지 결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오라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직접 출마하려고 지금 이러한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안 되는 거 지네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주자가 없는 것보다는
페이스메이커가 하나 있어갖고 앞에서 달리는 꼴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 페이스메이커로 쓰고 과감하게 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맨 우측에 어떤 텐트를 만들어 놓고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 짐까지 흡수하게 될 그 시점에 어마어마한 후원자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대권 주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아, 지금 그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어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쭉 네. 언급하고 계신데 네. 그 중에 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가르쳐 진짜? 주지. 아 궁금하네. 네. 여러분이 쓰신 그 사람들 중에 있대요. 홍석천은 아니고 홍석현이구나. 네. 홍석현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인물이 앞으로 통합 야권의 후보로 올라오게 될 거고 거기에 또 엄청난 미디어가 위인전을 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인물인가요? 당연하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관련된 기사를 보면 가관이에요. 마치 여당이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키운 거다. 고소하다. 니들 잘 됐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기사를 봤습니다. 윤석열이요. 이재명 지사하고 지지층이 겹친대요. 나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 그래요? 왜? 아니 왜요? 기사 자체가 윤석열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이 겹친다는 이재명 그러니까요. 지사님 이거 고소해야 됩니다. 이 기사는. 아이고,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분들 이거는 정말로 그냥 참으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윤석열하고 이낙연하고 이재명 지사를 같이 띄워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하면 세상에. 둘이만 있었을 때는 이재명이 더 나오는데 윤석열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재명 표가 윤석열한테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더 낮게 나온다는 거야. 아, 이거는 뭔가 저기 이간질 전략 같은 것도 있네. 이간질보다 또 이런 거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랑 싸워야 되면 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한테 싸워서 불리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타겟팅을 이재명으로 한 거야. 거지. 아니 누가 이재명 지지자 중에 난 싫어 나 그냥 윤석열로 갈아탈래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아 그건 너무 많이 그건 나가는데. 너무 많이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얘기인데 네. 이게 신문 기사에 뜬다니까 지금. 그렇군. 이것들이 뭔 기자야. 네. 네, 다음 거는 박용진입니다. 박용진 의원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 아닌 곳에서 나올 거라는 이제 송 작가님의 예언, 그리고 그 다음날 인터뷰에서 가장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그 발언했고, 그 다음에 어제 박용진 의원이 드디어 이승만과 박정희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약간 수순이잖아요. 야, 그쪽으로 이거는 그쪽으로 가는 수순이잖아요. 항상 이제 이 두 사람 먼저 언급을 해야 그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국립교지 신호죠. 가는 거지. 박정희 참배하러 가는 거지. 그렇죠. 이제.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박용진, 이승만 박정희는 미래 바라봤다. 과거 같고 그만 싸워야. 박 의원은 이날 연세대학교 학부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워크숍 온라인 강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래지향적 정치인의 사례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들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 독재의 장본인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에선 이례적인 평가다. 박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초가집으로 학교 지을 돈도 없던 나라에서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고 야 이거 70년생이 네가 기억이나 하냐? 이승만 대통령을? 대단하다.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걸 교육법에 명시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 과오가 많은 분이긴 하다면서도 한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려는 일에 전력했던 계몽가로서 이 대통령이 교육 입국이라는 자기 생각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깐 끊고 갈게요. 네. 이 정도 되면 민주노동당이 고발해야 돼. 여기에 이승만 박정희가 있는데 나왔는데 진짜. 흔히 이승만 박정희면 건국의 아버지이거나 경제 살린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많이 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 했어요? 두 사람 다 교육. 교육이죠. 왜? 자기가 교육 3법.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철저하게 계산된 멘트이자 작전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내가 너는 어차피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너를 마치 밀어줄 것, 야, 젊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후보를 낼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인 것 같은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는. 지금 이렇게 이용당하는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박정희와 이승만을 끌어들였다. 정말. 갈 때까지 간다는 이 거죠. 젊은 놈이 진짜. 이거는 네, 눈에 정말 우측의 끝으로 가네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대단하네. 네. 그다음 좀 읽어주세요. 네. 박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군사독재, 반인권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가 산업 입국의 길을 닫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고 했다. 이어 그때 대한민국에 바퀴 달린 자동차가 수천 대밖에 안 됐다며 고속도로 필요성을 국민이 이해 못하고 야당도 반대했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가 깔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 물류 대동맥이 만들어져 10년, 20년 뒤를 준비했다고 했다. 이게요. 야, 이거 참... 돌아가신 42년생인 우리 아버지 때에서는 할 만한 얘기지. 71년생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지가 경부고속도로 그걸 마치 지가 옆에서 까는 걸 구경한 놈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저는 속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왜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데 마치 상대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분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야합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야합. 더러운 야합을 한 거지 절대 이분이 이용당하거나 속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사를 써준 신문이 어딥니까? 조선일보요. 조선일보. 근데 이게 이분이 연대 무슨 온라인 강의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다른 대통령도 언급을 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왜 학생들 앞에서 이런 더러운 소리를 해가지고 애들 귀를 망쳐놨어. 온라인으로 했대잖아. 그러니까 거기 학생이 접속했는지 지 친구들이 접속했는지 어떻게 알아.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돌 맞았을 수도 있어, 얘는. 하긴 조선일보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이승만 박정희는 미래 바라봤다. 과거 잊고 그만 싸워야. 이렇게 제목을 낸 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박용진은 우리가 전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엉뚱한 딴 얘기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조선일보 편집을 요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야. 네. 네. 다른 얘기 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자긴 조선일보 나와서 굉장히 기분 좋겠지, 지금. 조선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 가서 엄청 자랑스러워했던. 자기 초대받았다고. 네, 페이스북에서 자랑했어요. 네. 자유대 창설 기념 찾아가서 자랑스러워했던 어떤 사람도 있었죠. 아무튼 이게 참 좀 씁쓸한데 이 세상 이 기사로만 보면 이승만 박정희 칭찬을 그렇게 했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물론 조선일보가 이렇게 쓴 거지만 사실 조선일보가 박용진 더 띄울 거라는 것도 송 작가님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박정희 이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고 그럼요. 잡혀가고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다 해소가 안 됐는데 고문받고 그거를 과를 군사독재 반인권은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71년생이라는데 분노하고 있어. 진짜. 사실 나도요 경부고속도로 깔고 이거 기억 안 나요. 진짜. 좀 이승만은 전혀 기억 안 나지만 박정희도 나 초등학교 때 총 맞았거든. 근데 난 학교 안 가서 겁나 좋았는데 막 엄마 길에 할머니들이 나와서 울고불고 할 때 난 왜 이러지? 왜 사람들이 울고불고 이 난리를 그때는 치지? 나라 끝난 줄 알았다면서요? 아니 그때 학교로 5일장을 한다고 학교 강당에다가 그거를 해놓고 학생들 공부도 안 시키고 하루에 3번씩 가갖고 국화를 헌화를 했다니까. 헐.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헐. 그래갖고 만들어낸 게 전 국민 몇백만이 어떻게 참배를 했네. 내가 5일 동안 15번 참배했어. 그중에. 참. 하여튼 제가 이런 분이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저는 괴물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제가 그 전에 이분이 민주노동당 출신인데 설마라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순진했네요. 너무 순진했네요. 네. 진짜. 네, 이렇게 직원들부터 한 명 한 명씩 깨우쳐가는 훌륭한 방송. 네, 송작가 TV입니다, 우리가. 네. 네. 영한 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네. 그 다음 또 예측. 송 작가님 예측한 거, 네. 맞은 거. 화이자가 개발했다는 그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네. 완전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위키툴인데요. 네. 코로나 90% 예방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임상시험에서 예방률 90%를 입증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종한 이들이 심각한 숙취 증상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숙취? 예. 숙취해소엔 술겜인데. 술겜. 술겜 드려야 되나? 훅 들어왔네, 술게. 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영국 더선, 가디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총 43,538명이 화이자 백신 임상 시험에 참여했다. 후보 물질을 맞은 그룹은 심한 숙취나 두통, 열, 팔 통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 같은 증상은 두 번째 접종 이후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가디언 역시 이 같은 부작용, 조달 문제 등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의무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신 안전성의 경우 이번 백신이 종전까지 인체에 사용된 적이 없는 mRNA를 이용한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백신에 대한 일반적인 부작용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백신에 대한 인체 반응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사실 이제 이 처음에 화이자 백신 얘기 나왔을 때 그 언론들이 대단한 것처럼 네. 얘기했는데 주가 보니까 변동이 없더라. 시장에서 화이자 백신 안 믿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드린 건데 네. 그 후로 이제 속보가 뭐가 나왔냐면 일본이 화이자 백신을 1억 2천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요. 다 사갔다 뭐 이런. 다 사갔다는 거야. 그래서 화이자 백신 일본이 다 사갔으니 우리는 백신도 없이 어떡하나? 대한민국 다 망했네. 정부가 저 액션을 늦게 해가지고 일본처럼 빨리 못했네. 뭐 이렇게 이거를 또 이제 나중에 후속 기사로 싸고 맞아요. 쓱 밀어넣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요거 조금 이따 부작용 터지면 진짜 제대로 갈 텐데 했는데 이것도 너무 빨리 터져버렸다. 그렇죠. 펜스까지 불러갖고 백악관에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펜스가 왜 지금 내놨니? 라고 물어봤겠지. 일주일 전에 내놓을 순 없었니? 뭐 이거 물어봤겠지만 여기에 대한 임상에 대한 안전성 얘기했을 때 이게 몇 명 안 되는데 90명 가지고 무슨 안정성 테스트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얘네들이 말한 mRN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식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잖아요. 거기서 재료를 얻는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네. 옆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의 세포를 파괴해가지고 이거를 몸으로 맞춰내는 과정을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세포를 쓸까 말까를 하기 위해서 탐지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야. 이게 안테나인 거지. 그 안테나를 못 쓰게끔 만드는 백신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백신이 아니라 일종의 살균제 같은 거야.
살균제.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방식인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표백제 살균제 먹으라고 했었잖아 처음에. 아마 그런 의미인 거지. 사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멸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번도 안 써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임상 실험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한 번은 사고가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사고가 난 거야. 우리는 지금 백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치료제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항체 면역 반응을 통해 가지고 몸 안에서 균하고 같이 싸우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화이자가 이제 모더나도 이제 자기들도 내놨어요. 이거 한다 그러고 네. 러시아도 이럴 달부터 백신 한다 그러고 중국도 지금 내놨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을 다 내놓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효과 있는 백신이 증명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백신 연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탑인 게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 바이러스가 왜 무증상인데도 검출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끝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틀 동안 이게 심하게 아프다는 거야. 몸에 들어오면.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활동을 거의 멈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일주일만 견디면 일단은 괜찮아.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이틀 안에만,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게 제일 세지기 때문에 그때만 치료에 집중해주면 쉽게 나을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우리 연구진이 증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빠른 진단과,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 진단을 하고 또는 위양성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키트 기술들이 다시 개발될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지금 1기냐 2기냐 그러니까 아플 때냐 안 아플 때냐 아프고 난 다음이냐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죠. 이제 앞으로 진단키트 대한민국 진단키트에서만 이 기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시즌에는 진단키트 주식을 사야 되겠죠. 훅 들어오시네. 네. 네. 자 진단 키트 주식 어디 회사 찍어주세요. 아 진짜? 응. 회사도 찍어줘야 돼? 응. 하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무슨. 네. 그냥 저는 시젠, 네, 시젠을 오로지 네, 대한민국의 대표 진단키트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머지 주식들도 다 한국계 주식, 한국계 PCR 기술이 전 세계의 진단 기술을 선도하게 될 거고 치료제도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영님이 파켓몰에 주식 파나요? 네. 파켓몰에 팔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방금 그 설명드린 그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아, 근데 시즌 끝났다는데 벌써. 아니 사람들이. 많이 내렸죠. 상사점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진단의 차원이 또 바뀌게 된다니까. 그럼 이 기술이 한국 연구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관련된 진단 키트 개발 계획도 한국에서 나올 거고요. 그럼 다시 올라가요. 전 세계가 어차피 못 잡는다. 팬데믹은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방식을 한국이 만들어내게 될 거라니까. 아이고 지금 막 주식 얘기 나오니까 난리가 또 뜨겁네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5,000명이 넘는 분이 보고 아이고, 계셔가지고 네. 또 다시 지금 5,000원 5,000원. 슈퍼챗이 아니, 쇄도하고 이거 있습니다.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닌데 예. 왜 갑자기 5천 릴레이 슈퍼챗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생겨가지고 아주 좋네요. 예, 저희한테 이렇게 힘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왜냐하면 오늘 또 노딱 맞을 거기 때문에. 우리 노딱을 주로 네. 저쪽 진영에서 신고로 치지 않나. 신고를 해서. 근데 오늘은 좀 줄었네. 오늘은 싫어요가 11분밖에 안 돼. 네. 많이 안 오셨어. 예, 일단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 중간에 술겜, 우리가 또 술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숙취 증상에는 술겜. 예, 술겜이 중간에 지금 일부러 거꾸로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네, 제가 일부러 해놨습니다. 아, 예, 이정일 잘 PD가 보라고. 예, 잘 보이라고 일부러 그랬답니다. 예. 천재 같죠? 네. 내 부하가 맞아, 쟤는. 네, 바로 그랬는데 자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네. 그리고 아까 주식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화이자 백신 성공 발표 날 CEO는 주식 팔아 62억 챙겨.
아 소소해 씨 양아치야.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한 지난 9일 자사 보유 주식의 62%를 매각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군이 임상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화이자 주가는 15% 급등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11일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가 지난 9일 자사주 보유분의 62%를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불라 CEO는 보유한 자사주 중 13만여 주를 556만 달러, 약 62억 원에 팔았다. 셀리 서스만 화이자 부사장도 같은 날 보유한 자사주 4만 4천 주를 180만 달러, 20억 원에 팔았다고 CNN이 전했다. 이게 이 우리나라 정도면 같으면 좀, 예. 이거 야, 잡혀가야 이거 돼. 잡혀가야 돼요. 이거 주가 조작 아닙니까? 주가 조작이죠, 거의. 주가 조작해놓고 지만 팔고 밖으로 빠진 빠진 거잖아. 거잖아요. 그래서 양아치 아니야. 지가 백신이 확실하면 앞으로 금값 될 건데 왜 안 팔겠냐고. 팔지. 안 팔지. 평생 묻어놓고 가야지. 에이, 네. 참 하여튼 야, 좀 너무 양아치다. 미국 진짜 너무 양아치다, 양아치 진짜. 너무 잘. 이게 이제 머더나도 백악관 들어가고 효과 있다고 그 발표했을 때 백악관은 스톱 옵션 5,500억 아치 앵겨주고 있었다 그러잖아. 그 거기에 홍보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나중에 돌려주긴 했지만 근데 이 머더나도 거진 한 그 백악관에서 이거 밀어주고 앞으로 이걸로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4배 5배 막 뛰어 올랐거든. 결국 지금 와가지고 그 차익 보고 중간에 튀어버리고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믿음 갖고 사고 있는 개미들만 미국 개미들도 다 눈탱이 맞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기사도 그랬다니까요. 지금 화이자가 뭐 올랐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니까. 그래서 막 바이오주 사라고 그때 난리였거든. 근데 오히려 바이오주가 떨어지더라고. 네. 근데 오늘 이후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뉴스가 이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바이오주 다음 주에는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간다. 다음 주부터는 간다. 라고 예상. 그런 예상.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송작두 예언적중 3종 세트 네. 안철수, 박용진, 화이자 네, 요거를 했습니다. 뿌듯하다. 네.